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자란 수미는 항상 자연과 가까이 지내며 자랐다. 도시의 바쁜 삶과는 대조적으로 자연의 품 안에서 수미는 언제나 평온과 안정을 찾곤 했다. 대학 졸업 후 도시에 정착하면서 그녀는 비록 다채로운 도시 생활을 즐겼지만 언젠가부터 자신이 스트레스와 피로에 지친 것을 깨달았다. 하루는 어린 시절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수미나, 주말에 우리 옛날에 가던 숲으로 여행 갈래? 수미는 덥석 제안을 받아들였다. 출발하는 날 아침, 햇살이 비치는 숲속길을 걷기 시작하자 그녀는 어릴 적의 추억이 떠올랐다. 숲의 플레음, 새소리,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수민의 마음을 점점 안도감으로 채웠다. 숲의 중심부에 도달했을 때 수민과 친구는 오래된 잔디밭에 자리를 잡았다. 둘은 눈을 감고 잠시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 멀리서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리는 작은 동물들의 발자국 소리는 마치 자연이 그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다. 수미는 어린 시절의 친구와 숲에서 보내는 시간 속에서 자연의 힐링 플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연 속에서의 시간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그 결과 수미는 매주 주말 시간을 내어 숲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이와 함께 요가와 명상을 병행하며 도심 속에서도 자연의 감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수미는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을 통해 자연과 더 긴밀히 연결되기를 바랐다. 아침마다 햇살을 받으며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점심시간이면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모든 이러한 활동들은 수민의 삶에 있어 더 깊은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수민은 숲을 방문하던 중 우연히 지역의 한 선생님으로부터 명상 수업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더 깊이 느꼈고 이는 직장 동료들도 수민의 변화를 느낄 만큼 분명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밝아졌고 그녀는 훨씬 차분해졌다. 이를 통해 수민은 확신했다. 자연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삶을 살아가고 매 순간 자연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힐링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민의 힐링 플랜은 단순한 방법으로 현대의 복잡함 속에서도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후 수미는 힐링 플랜을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주제로 한 작은 모임을 열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각자의 힐링 플랜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자연이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들이에요 라고 말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고통받던 서진은 매일 아침 졸린 눈으로 일어나 커피를 찌푸린 얼굴로 들이켰다. 마치 좀비처럼 하루를 보내던 서진에게 불면증은 무언가 잘못된 생체 리듬의 결과였다. 어느 날 서진은 다른 사람들의 수면 루틴에 관한 책을 우연히 읽게 되었고 제대로 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달았다. 서진은 올바른 수면을 위해 7가지 팁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일정 유지였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들고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생체 리듬이 일정해지고 뇌도 언제 잠들어야 할지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서진은 잠영종을 맞추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점점 더 일찍 자리에 눕기 시작했다. 두 번째 팁은 수면 환경 조성에 관한 것이었다. 서진은 침실을 어둡게 하고 시원하게 유지했다. 새로운 암막 커튼도 설치하였고 귀마개와 안대도 사용하여 외부 소음과 빛을 차단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참으로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이 되었다. 세 번째 팁은 잠들기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었다. 서진은 침대에 눕기 전 스마트폰과 TV 보는 것을 끊고 독서나 명상을 도입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종이책을 읽으며 점차 적응할 수 있었다. 네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었다. 오후에는 커피를 삼가고 밤에는 지나친 음주를 피하는 것으로 식습관을 조정했다. 이는 그의 수면 질의 눈에 띄는 개선을 가져왔다. 다섯 번째는 적절한 운동의 중요성이었다. 서진은 매일 아침 가벼운 조깅과 저녁에는 요가를 시작했다. 운동은 피로감을 해소시키고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였다. 서진은 하루의 긴장을 풀기 위해 명상과 호흡 운동을 반복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더욱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7번째 팁은 수면 루틴의 마무리였다. 서진은 자기 전에 따뜻한 샤워를 하고 허브차 한 잔과 함께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루틴은 몸에게 휴식 시간을 알리는 수면 신호가 되었다.
이러한 7가지 방법을 차례로 시도한 지 몇 주가 지난 후 서진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제 숙면을 취한 그는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맞이할 수 있었다. 더 이상 커피에 의존하지 않아도 그의 집중력과 생산성은 더욱 향상되었고 건강한 수면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서진은 그 어떤 약보다도 이 새로운 습관들이야말로 건강을 되찾아준 열쇠임을 깨달았다. 세 번째 이야기, 카페인은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잡은 화합물이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시는 한 잔의 커피에서부터 이른 오후의 나른함을 깨우기 위해 찾는 에너지 드링크에 이르기까지 카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이자 피로를 잊게 해주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10대 시절 나는 카페인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나의 하루는 늘 고등학교 시절 교실 뒤편에서 친구들과 함께 나눠 마셨던 캔 커피와 함께 시작되곤 했다. 자연스럽게 카페인은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카페인의 주요 장점은 바로 각성 효과일 것이다. 아침잠이 많은 나로서는 커피 한 잔이 수업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다. 머리가 무겁게 눌린 듯한 아침에도 카페인을 섭취하면 맑은 정신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그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 시험 기간 동안에는 드립 커피부터 에너지 드링크까지 매일 다양한 방법으로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집중력과 체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많은 양의 카페인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중독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두통과 불면증, 그리고 가끔은 손떨림까지도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은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카페인은 적당히 섭취하면 집중력을 높이고 피로를 줄이며 기분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그러나 과도한 섭취는 수면장애, 불안, 심장 두근거림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나는 이에 대해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며 카페인 디톡스라는 해결책을 시도해보기도 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카페인 의존도를 낮추고 건강한 대체 음료를 찾기 시작했다. 허브티나 과일 주스 같은 것들이 좋은 대안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안정된 수면 패턴을 찾고 일상생활에 활력을 갖게 되었다. 결국 카페인은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다. 필요할 때는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우리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적당한 섭취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야말로 카페인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카페인의 영향을 명확히 이해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사람들은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했다. 이 말은 단순한 옛 속담이 아니라 오늘날의 과학 연구들이 수면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증명하면서 더욱 그 의미가 깊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수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는 수면의 중요성과 어떻게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고찰을 해보려 한다. 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의 재충전을 위한 필수 요소다. 수면 부족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사고 발생률을 높이며 심리적 안정감을 떨어뜨린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심지어는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병의 발병 위험도 증가한다. 한편 잘 자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한 사람은 대체로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면 부족의 문제는 단순히 잠이 모자란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 수면 패턴은 야간 근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 증가, 그리고 스스로 만든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방해받고 있다. 특히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잠들기 어려운 상태를 만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까? 먼저 수면 환경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온도와 암막 커튼을 이용하여 어두운 환경을 조성해주고 편안한 침구나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든다. 다음으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은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별히 주말이라고 더 늦게 자고 일어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우리의 몸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한다. 그리고 수면을 방해하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조절해야 한다. 특히 카페인은 장시간 동안 혈류에 남아 있어 오후 시간 이후에 섭취하면 수면에 방해가 된다. 알코올 또한 잠들기 쉽게 할 수는 있지만 깊은 수면 주기를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피곤함을 더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최대한 피하고 독서나 명상과 같은 릴렉스한 활동으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수면의 중요성과 개선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이 여전히 유효한 가장 큰 이유는 수면이 그 자체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자연스러운 공급원이기 때문이다.